컴퓨터 단위와 용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와 그 다음에 컴퓨터의 논리소자가 가지고 있는 용량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데이터의 단위를 선생님이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요. 자, 먼저 비트. 비트는 0과 1로 나타낼 수 있죠. 0이냐 1이냐, 하나의 메모리에 여기가 0이냐 아니면 1이냐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이제 비트죠. 자료 표현의 최소 단위입니다. 생명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세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블이 있습니다. 니블은 4비트이고요. 이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데 16진수 데이터를 표현할 때 4비트만 있으면 데이터를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진수 데이터를 표현할 때 니브를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평상시 잘 언급되는 자료형은 아니고요. 데이터의 단위는 아니고요. 이제 자격증 시험 본다거나 뭐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트. 바이트는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합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이고요. 이제 자료가 몇 개가 이제 모이면 하나의 문자,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바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비트는 여기는 이제 소문자 앞에 B는 소문자로 쓰죠. 네, 바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 대문자로 써주셔서 바이트임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물론 뒤에 철자가 다르긴 하지만 비트냐 바이트냐 다르긴 하지만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드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여러분들 CPU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명령을 처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을 막 가져오고 그 명령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뭐 더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그 단위가 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컴퓨터마다 달라요. 컴퓨터를 설계할 때 정해지고요. 프로세서에 따라서 8비트냐, 16비트냐, 30비트, 32비트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 그 이상도 있죠. 지금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64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 단위 윈도우 10 같은 경우도 32비트하고 64비트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어 개수가 64비트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64비트를 처리하게 되면 조금 더 무거운 프로그램들, 그런 명령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 워드 이 다음부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쓰는 단위는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워드까지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이후는 이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 이제 상식으로 좀 들어본 적이 있네 라고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필드는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레코드는 자료를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은 입출력 단위입니다. 뭐 그 프린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디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거나 할 때 쓰는 게 이제 블록 단위, 입출력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파일이 모여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여러 개의 파일. 그래서 이 파일을 어떻게 모아놓을 것인지, 어떻게 색인해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계산하는 거. 곱하기에서 나오는 값을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메모리 소자 용량은 첫 번째 보면 2의 10승 곱하기 8이잖아요. 2의 10승은 1KB 나타낼 수 있어요. 1024. 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이렇게 기가바이트,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에 할 때 이제 제일 처음 1024는 킬로바이트입니다. 그래서 1024에서 1KB 8을 곱하니까 얘의 용량은 8KB 돼요. 밑에를 한번 봅시다. 밑에를 한번 보면, 자, 2의 11승, 자, 2의 11승 곱하기 4가 되죠. 얘는 또 2의 10승 곱하기 2 곱하기 4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또 8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나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계산을 했더니 같은 용량이에요. 같은 용량인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2의 10승 곱하기 8이고
2의 11승 곱하기 4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기억 공간입니다. 기억 공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워드의 크기. 선생님이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달아놓은 거를 순서를 좀 바꿔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거는 기억 공간. 2의 10승계만큼의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2의 11승 개수만큼의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크기만큼의 기억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8비트의 워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4비트의 워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명령 단위라고 했잖아요. 명령 단위라고 했으니까 8개의 비트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3, 4, 5, 6, 7, 8. 네. 그리고 얘는 4개만 가지고 있죠. 4비트. 그러면 자,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얘는 워드 크기가 8비트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주먹, 가위,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헷갈리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고, 뭐 뛰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구르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얘는 뭐 가위바위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얘는 8비트 한꺼번에 이제 8비트만큼의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얘는 이제 한꺼번에 4비트밖에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훨씬 더 얘가 더 많은 명령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워드의 크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제일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데이터 크기를 기준 단위에 맞게 변형을 해봅시다. 2의 20승 곱하기 16을 2의 A승 비트, 2의 B승 바이트, 2의 C승 워드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워드에 대한 개념이 선생님이 그걸 안 해놨네요. 워드는 32비트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32비트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32비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랬을 때 A, B, C에 알맞은 숫자는 무엇인지 한번 맞춰 봐주세요.